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4%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장 마감한 이후에 NXT 거래에서 반등폭이 조금 나왔습니다. 거의 한 6% 정도에서 저가가 찍혔는데 종가는 4% 정도. 장 마감하고 나서 좀 땡긴 거예요. 이렇게 땡긴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지금 반등폭이 조금 적었었던 하이닉스 내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근데 장중의 변동폭을 보면 저가가 한 8% 정도 찍힙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뭐가 발생한 겁니까? 장중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컸고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5.8%까지 하락하던 구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NXT 거래에서 종목들의 변동이 있는 거지 코스피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5.8% 떨어졌다는 건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는 6% 하락했었던 가격대, 그리고 하이닉스는 8% 하락했었던 가격대입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 시장도 약세 구간으로 들어갔겠죠. 이게 모두 다 연동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장 마감하고 나서 삼성전자 땡기고 하이닉스 땡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강세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제가 어제 영상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8월 18일 날 화요일 날 4.5% 빠졌고요. 8월 19일 날 수요일 날 장중에 6%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망가졌나요? 아니요. 3분기 실적이 나쁠 전망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혹시라도 나쁠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D램 가격. D램 가격은 계속해서 6월 달에도 강세, 7월 달에도 강세, 지금 8월 달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강세예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초에 발생하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걱정할 게 없죠. 그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제가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주가가 62평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면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기준치로 잡으라고 했었던 게 뭐죠? 62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V자 반등은 두 차례 나온다 그랬습니다. 22평까지 V자 반등,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62평까지 V자 반등,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근데 22평까지의 매물 소화 과정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일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곱하기 3이에요. 9일이면 대략 영업일 기준에서 9일이니까 2주죠. 그러면 62평 수렴했죠. 이때부터 6주 걸린다는 겁니다. 대략 한 5주 전후가 되겠죠. 이 기준치를 딱 따지잖아요. 그럼 언제일까요? 9월 말이 딱 나오죠. 9월 말은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오고 10월 초가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적치는 어떻게 돼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보잖아요. 실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냥 소비자가를 한번 볼게요. 자, 다나와를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C, 주요 부품, 램, PC용 DDR5, 그냥 삼성전자 단가로 볼게요. 일반 소비자 가격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맨 위에 1위가 16기가입니다. 12개월 차를 볼게요. 어떻습니까? 7만 원이었던 게 지금 35만 원까지 올랐어요. 인덱스하고는 차이가 있죠. 근데 인덱스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감안해서 본다면 10배 이상 시세가 나온 거다. 근데 이 시세가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었던 6월달, 7월달, 그리고 폭락했었던 7월달의 움직임을 감안하더라도 D램 가격 문제가 없어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수요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제가 여기서 발생했었던 거, 어저께부터는 제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죠. 그러면 이 금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미국의 부채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 그럼 미국에서 부채 문제 때문에 디폴트 선언을 하나요? 말도 안 되죠.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야, 이거 빚 때문에 이자 너무 많이 나가, 디폴트, 나 돈 못 갚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다시 5만 원 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다들 삼성전자가 지금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건 미국의 디폴트를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금리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4.6%. 그리고 어저께 KB에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금리 5에서 5.3%까지 올라가면 시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 AI 투자에 대한 상승 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지금 4.7%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왜 지금부터 62평이 저항을 받냐고요. 이게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고민스러울 거예요. 야, 이거 조금 살아났는데 야, 여기서 줄일까? 안 됩니다. 줄여야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과 함께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 때지 지금은 줄여야 될 구간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만약에 미국 국채금리가 높아졌어. 5%, 5.3%, 이 정도까지 가면 KB에서 어렵다며 제가 어저께 영상에 개소리라고 이야기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5에서 5.3%까지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이걸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강제로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정책은 많이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기채를 계속 매입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양적 완화예요. 양적 완화. 이걸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론 이러려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야 되죠. 근데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서라도 만약에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이걸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국 걱정을 우리가 왜 하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나스닥 지수 신고가 부근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신고가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물론 이 정도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조정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는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요. 금리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금리 결정 앞두고 있고요.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FOMC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올 것 같았으면 S&P 500의 신고가를 만들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악재가 발생해서 내린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락, 7월 달에 하락이 나왔었던 건 선반영되어 있는 폭이 너무 크게 발생을 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15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폭이 가파른 건 맞아요. 근데 조정받을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조정은 뭐예요? 이것조차 선반영이라고요. 여기서도 실적보다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했고 이격 조정을 받은 거고 지금은 62평 저항을 받은 거라고요. 62평을 기준해서 무조건 보셔야 되고 62평을 돌려 세우는 데까지는 한 달은 걸립니다. 그럼 이때 구간 동안 딱 보내고 나면 뭐가 나와요? 실적이 나와요. 그때까지 뭐 올라가면 뭐 27, 8만 원, 내려가면 뭐 20한 4, 5만 원 이 등락 구간을 보일 거라고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는 5.8% 하락 구간이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떨어져, 하이닉스 떨어져. 근데 코스닥은 1%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까요 이거? 보세요. 한미반도체 0.6% 빠졌습니다. PSK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반도체 장비주 0.7% 올랐어요. HPSP 7%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62평 수렴했죠. 심텍 3%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62평 수렴하잖아요. 62평을 수렴한 이후에 돌파해내는 데까지 한 달은 걸린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62평을 넘어서는 데까지 일반적인 장비주들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무겁잖아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 외국인이 팔아서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거나 하이닉스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 때문이다. 근데 미국의 금리는 높아지면 미국 정부에서 해결하는 거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미국의 부채 문제 디폴트선은 안 나온다. 만약에 나올 것 같았으면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신고가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순환매 구간이 지금 시작이 됐고 앞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과 함께 보유했을 때 수익의 폭이 커질 수 있어요. 무조건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8월 19일입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코스피 5.8% 폭락 마감, 코스닥 1%대 하락 마감, 삼성전자 4%대 약세 마감, 장중 7% 약세 후 반등, 하이닉스 2%대 하락 마감, 장중 10%대까지 약세 후 반등했다. 밑에 보시면 반도체 장비 쪽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간 알테오젠, 바이오 쪽은 반도체가 주춤하니까 알테오젠 다시 올라갑니다. 바닥을 딛고 있는 거죠. 순환매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실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알테오젠 이렇게 보면 고가 매물대에서 저항은 받고 있죠. 이거 지금 수정주가라서 그렇지 수정주가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 부근에 대한 부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고가를 넘어서 올라가기까지는 여기 11월 달에 고가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9월 달 보내고 10월 달을 보냈을 때 이 고가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4년도에 신고가 되자마자 매매 구간 계속해서 잡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잖아요. 그랬을 때 수익의 폭을 보면 30%씩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지금 알테오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반도체죠.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제조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공략했을 때 12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잖아요. 보시면 삼성전자 62평 저항권에서 이야기했던 매물 소화 과정 진행 중 9월 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이럴 것이기 때문에 순환매에 맞춰 매매가 필요하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매매하면 된다. 실시간 타점 관련된 내용도 삼성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7월 29일 날 반등 확인하자마자 장중에 폭락했고 끌어올리는 거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 잡았을 때 106만 4천 원. 그리고 8월 14일 날 매도 구간 잡았죠. 155만 9천 원. 46%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 45% 수익 중 시장가 매도 몽땅.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 이 화면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인데 자, 실제 내용을 보면 어때요? 매수, 매도, 수익 계좌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확인한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자. 다른 종목 볼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랬죠. 내용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딱 보시면 떨어지는 거 보고 음봉에서 매도 구간 잡고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마지막 매도. 그랬을 때 결과는 31%, 30%, 14% 분할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매수 언제 했어요? 여기 샀나요? 아니요. 여기 산 건 여기 팔았어요. 그리고 또 신고가 만들고 나서 또 사죠? 또 팔죠? 또 사죠, 또 팔죠, 또 사죠, 또 팔죠, 또 사죠, 또 팝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랬을 때 결과 공통점은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54%.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여기 정확하게 7월 29일 날 매매 구간 잡았죠? 이미 10만 원 넘었습니다. 거의 한 100%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았을 때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죠. 그랬을 때 결과는 76%까지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물론 이수페타시스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AI 투자가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 AI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즉 삼성전자의 시세가 있었을 때 이렇게 순환매를 타는 종목군들을 확인하자. 그 확인하는 건 뭐예요? 빨리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62평까지. 62평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지금은 올라가봤자 다시 내려옵니다. 매도하는 게 맞고 이번 주에 매도 구간 잡을 거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런 하락 구간이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이번에 7월 달에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된 것은 맞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이틀째 하락 구간 나왔죠?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좋을 거예요. 매수해야 될 때고 그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